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교의 단독주택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LH공사에서 기반을 조성한 이런 단독주택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할 이 집은 건축가 조성욱 소장이 직접 설계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주변의 다른 단독주택과 다른 점이라면 두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땅콩주택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조성욱 소장은 듀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듀플렉스는 하나의 필지 위에 두 세대가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위에 주택들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서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조성욱 소장님을 만나 뵙고 이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조성욱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판교의 단독주택을 직접 설계하시고 거주하고 계신데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에겐 더욱더 그러할 텐데요. 집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건축가에게 집이란 사실 건축주에게 있어서 집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집을 지으려고 평생의 꿈을 꿀 거고, 또 평생 재산을 모아서 결국엔 내 집 짓는 그런 꿈을 꿀 텐데요. 그럴 때 건축가가 그런 집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최고의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건축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과 그 용도들이 있겠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이 주택이라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걸 떠나서 그 속에는 어떤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건축주의 삶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건축가에게 있어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직접 건축주이시면서 건축가이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건축주가 많은 충돌이 있고 네네.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 몸이셨는데 네. 그게 또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를 해서 어떠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저의 그 콤플렉스한 심정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집을 지으면서 또 제가 설계를 하고 건축주이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딪히는 갈등을 내부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시작할 때는 건축가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자, 이런 멋진 집을 지어보자. 그랬다가는 오후 돼서는 다시 건축주가 돼서 아니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은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짓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등등의 이런 계속 그 아침 저녁으로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설계, 건축주만이 원하는 설계라든가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그냥 디자인하고 싶은 게 아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나 그런 결과물이 글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네요. 네. 보통 이제 설계를 하실 때 건축주가 있으면 그 데드라인이 있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직접 건축주이시기도 하니까 설계를 완성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좀 고치게 네. 되고 또 고치게 되고 네. 그런 걸 반복하셨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게 사실 건축가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건축주에게는 또 이렇게 자꾸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그 시간의 데드라인과 또 자금의 데드라인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달까지 입주해야겠다라고 정해놨지만 또 다시 건축가가 돼서 요만큼 더 해야겠다 해서 자꾸 사실 딜레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시공을 하면서 같이 시공했던 파트너도 또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여유 있게 좀 썼습니다. 네. 많이 고민을 하셨던 흔적을 머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초반에 그 기획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완공되고 나서 흰머리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좀 가리긴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230에서 260 제곱미터의 대지, 판교가 대부분 단독주택지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면적이죠. 그 평으로 따지면 70에서 80평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땅이고 여기는 230 제곱미터 정도 되죠, 예. 대지가. 그 대지 위에 두 세대가 들어서 있죠. 예. 이런 집을 듀플렉스라고 예. 하시죠. 네. 그 듀플렉스의 개념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시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 집이 들어가는 한 가구가 사는 게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나누는데 한 가구와 다가구 주택 그렇게 나뉘는데, 지금 여기 이 판교 지역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 중 두 세대까지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도 짓고 성공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집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서울에서 전세를 살 정도의 돈이라면 요즘 전세값 많이 오른 거 아시죠? 네. 그 정도 돈이라면 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많은 그런 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친구와 함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 판교 지역에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서 둘이서 같이 집을 짓고 살기로 한 거죠. 예. 원래 친구분 예.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친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그렇게 시작된 의미가 있고요. 일단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아주 작은 집이라도 주택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겠다. 예. 그래서 좀 큰 집을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의뢰가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뭐 술자리에서 야 이렇게 하고 싶다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리 그냥 같이 하면 어떨까.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하셨다가 나중에 얘야 좀 나중에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친구랑 같이 시작이 됐죠. 실례하지만 그 친구분 직업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입주를 하셨는데 아직도 사이가 좋으신지? 네. 저희가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예. 아직 다 안 지어졌냐라는 질문보다 아직 안 싸웠냐라는 질문을 예. 실제로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서로 헤어져야 될 지경까지의 싸움이 아닌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스트러글이랄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발전적으로 많이 싸웠죠. 이렇게 듀플렉스 혹은 뭐 일반 분들은 땅콩 주택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뭐 재산권 행사라든가 약간 뭐 제약이 되는 부분, 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예.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내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 아무래도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요. 옆이 아니라 위아래 그 다음에 양옆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프라이버시 부분은 저희가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이따 그 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최대한 침해하지 않을 수 있게 그 공용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좀 철저하게 프라이빗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재산권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땅도 그렇고 이 땅 살 때도 2분의 1씩 살 수는 없고요. 그게 등기가
소유권 2분의 1씩 예. 이렇게 이제 해서 공동 소유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다 한 후에는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예. 그 지금 저희 아까 공기업 다닌다는 친구가 공기업에서 법무팀을 올해 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단연간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저희가 좀 한번 이거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반쪽만 판다든가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죠. 예. 그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건 가능한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렇게 같이 살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뭐 부인들께서는 집에 계시다 보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학년이 똑같으면은 뭐 우리 아들은 10등인데 옆집 아들은 네. 2, 3등이 그러면 네. 굉장히 비교가 된다든지 네. 뭐 우리 그 남편분은 뭐 새벽에 들어오는데 저쪽은 너무 일찍 들어오면 비교가 된다든지 예. 이런 비교 같은 걸 많이 하거나 그러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드는데요. 네. 두 분은 성향이 어떻게 비슷하신지 친구분이랑은 예. 사실 한 사람이 가정적이면은 이제 나머지 한쪽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건축적인 거에 대해서 다들 우려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 이제 그런 관계라든가 특히 남자들끼리 친구인 건 좋으나 안사람들 예. 또는 아이들 이런 건 어쩔까에 대한 사실 뭐 아이들보다도 그 안사람들에 대한 그 우려들이 많죠. 또 실례로 아주 사이좋게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들도 또 많이 제가 봤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 친구와 저 사이는 오히려 더 서로 좀 욕심도 많고 좀 둘 다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근데 반면 아내들이 오히려 좀 털털하고요. 좀 남성스럽고 또 그냥 뭐 who cares 뭐 이런 뭐 그런 좀 그런 기질이 있어서 사실 우리 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제한된 면적 건축 면적이 한 집당 5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그죠. 평으로 치면 지하에서 다락방까지 다 해서 한 50평 정도 한 집당. 한 집이 3계층입니까? 지하 1층, 예, 2층? 지하 1, 1층, 2층, 그다음에 뭐 다락도 층으로 치진 않지만 이제 4개 층이 되는 거죠. 오, 또 대단하네. 우리가 지금 있는 옥상까지 하면 5개 레벨이 되는 거죠. 재밌네요. 다리가 네. 튼튼해지겠습니다, 애들이. 아우, 왔다 갔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굵어졌습니다. 예. 부인께서는 청소하시는 어려움 같은 거는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럼 괜찮아요. 예. 이 설계할 때도 보면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 뭐 그 층별로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될지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또 한 층당 그러면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 또 네. 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예, 예. 이 기존의 설계랑 다르게 이 듀플렉스 설계하면서 어려웠다 하는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 건물이 작으나 크나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제 이 작은 주택, 요새 뭐 일본의 협소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있지만 작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가 아닌 작아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큰 집보다도 작기 때문에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이렇게 설계로서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약간 좀 트랜스포머적인 부분도 있고 이 공간들이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굉장히 이 3차원적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간도 검증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면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부에서 간단하게 이 집에 대한 인트로를 찍고 지금 네. 옥상에 바로 올라오느라고 집을 뿅 하고 제대로 못 올라왔죠. 봤는데요. 예. 그럼 저희 한번 같이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예. 보시죠. 예.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과 이 집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개로 붙어 있는 집이지만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이렇게 이쪽 집이나 이런 집들처럼 같은 대지 면적에 한 집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 저희 집은 이렇게 두 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면적은 다 같고요. 그 안에서 두 집을 좀 작지만 효율적으로 좀 나눈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저희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서 최소한 주차가 3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3대를 여기다 세우고 또 평상시에는 저희가 3대가 아니라 2대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둥을 설치하는 걸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4m가 캔틸레버라 그러죠. 이렇게 기둥 없이 떠 있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기둥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하는데 불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그 정면에서의 특징이 됐고요. 지금 이 위가 커버가 된 주차장이 생긴 만큼 주차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앞마당이라든가 나와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두 집으로 나뉘어 있고요. 현재 이쪽은 저희 집이고 이쪽이 저희 친구 집입니다. 들어오시죠. 어, 70평 대지에 지금 건폐율이 50%면 35평에 두 집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건물은 17.5가 됩니다. 그래서 17.5, 17.5에서 35평이 되는데 17.5를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주방 그리고 이쪽에 거실 겸 식당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나눠 쓸 경우에는 많이 좁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일랜드 3m짜리 주방 아일랜드와 이쪽에 식당의 식탁 그리고 이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식탁을 의자 놓는 식탁이 아닌 이런 툇마루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툇마루로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지금 2단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높이로 이거를 만들었고요. 저희 집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특성상 식탁으로 해서 의자 놓고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마루식으로 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누워서 뒹굴기도 하고 또 앉아서 좌식으로 밥 먹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여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 툇마루 부분을 45cm 정도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 하부가 또 아깝죠. 그래서 이 하부 부분은 온갖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긴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열면 사생활이 좀 노출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실제 이 서랍의 길이는 지금 이만큼 좀 들어가 있고요. 혹시 뒤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빨리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쪽과 또 이쪽 주방 쪽에 서랍이 2군데 그렇게 들어갔고요. 또 저희가 이쪽 마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식당으로 쓰고요. 거실로도 쓰고 그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는 이거를 닫고 하나의 방처럼 게스트룸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중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여기 오시면 따로 방이 없고요. 이 부분을 닫아서 이 식탁을 치우고 여기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쪽이 남향 쪽인데요. 남쪽에 저희 마당이 있고 남향방이 문을 닫으면 저절로 하나 생긴 셈이 되죠.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보시면 아주 작은 손님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시면 작은 세면대와 안쪽에 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다용도실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아까 밖에서 살짝 보셨겠지만 주차장이 두 집 중에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매스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고요. 저쪽 매스는 반대로 도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남쪽에는 저희 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지만 저쪽 부분은 마당이 생겼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이렇게 잡아보시죠. 네. 그래서 마루를 올린 만큼 여기서 단이 몇 개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옆집은 보이시나요? 저쪽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과 이 남쪽의 마당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위에 옥상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양쪽 집에 아이들이 둘씩 있는데요. 아침에 잠에서 깨기만 하면 아이들은 나가서 모래놀이라든가 잔디밭에서 놀고, 일단 서로 옆집 언니 깼나, 또 우리 집 애기가 깼나,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해가지고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장점으로는 이렇게 서로 항상 그 형제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자, 여기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지금 그 카메라가 들어오신 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이 남쪽 마당인데요. 저희 집은 특성상 북쪽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계단이 막혀 있다 그러면 아마 좀 빛도 안 들어오는 답답한 그런 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보시다시피 판으로만 설치를 해서 채광도 되고 또 이쪽 마당이 바로 들어오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이들이 빠져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은 오늘 촬영한다고 책을 좀 많이 치웠는데요. 여기 앉아서 책을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지하철이나 도서관 같은 데보다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책이 잘 읽히듯이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다리를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책을 보고 뭐 결과적으로 참 재밌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가 2층인데요. 지금 방금 올라온 계단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 벽이 있는데요. 그 벽이 바로 양쪽 집을 구분하는 벽입니다. 20cm짜리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부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벽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가장 공적인 부분, 소음이 좀 나도 괜찮은 계단을 저쪽 편, 반대편에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계단이 붙은 쪽만, 이 벽만 양쪽이 공유하는 그 벽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 올라오면 지금 보시는 이 복도, 약 1m 폭 되는 이 복도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는 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쪽 집의 프라이빗한 방들은 바깥쪽으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 있는 공용 부분만 벽으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방들을 한번 구경을 하시죠. 자녀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방과 또 이쪽에 보시는 이 방,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되는데요. 방의 사이즈는 지금 30평대 아파트의 그런 작은 방 크기밖에 안 됩니다. 약 2평 정도 되는데요.
아까 안방에서와 같이 이 방의 평면적인 크기보다도 저희는 이 수직적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방의 평면적인 크기보다는 부피로서 이 방의 크기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 지금 2.4m의 층고를 갖고 있는데요, 방이 1.2m의 이런 그 책상 공간 내지는 나중에는 여기가 침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현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밑에 침대를 놓고 이런 구석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넓은 공간보다도 이런 작은 데를 훨씬 좋아하고요. 지금도 여기다가 커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자기 아제트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다락방을 지금 이 바깥 복도로 한번 오시면 복도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위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바로 위로 뚫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의 어떤 영역이 이 위에 다락방까지 연장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바닥은 2평밖에 안 되지만 이 위까지 치면 굉장히 넓은 그런 입체적인 공간이 되죠. 그래서 공간의 크기를 숫자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이 작은 공간, 큰 공간, 넓은 공간, 좁은 공간, 높은 공간, 이런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 천장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이 다락방의 기준이 이 경사 같은 경우는 평균 높이가 1.8인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대쪽은 완전히 낮추고 이쪽을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또 아래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쪽은 이 복도에서부터 뚫려 있습니다. 이 뚫려 있는 부분하고 이 가장 높은 부분이 지금 6m 층고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왠지 뭔가를 놓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암벽 아시죠? 이런 인공 암벽을 아이들 취향에 맞게 컬러풀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밑에서 이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루트를 아까 보신 사다리, 또 방에서도 올라오고 또 암벽 타고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동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기가 다락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넓게 쓰기 위해서는 다 막고 덮어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밑에 방에서 어떤 연속되는 공간,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또 작은 계고부도 옆방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되고요. 또 지금 아직 저희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짐이 이런데요. 낮은 쪽으로는 수납을 쓰고 이쪽으로 주로 노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만큼 다락방에 올라가서 감시가 안 되는 그런 걸 우려해서 이 복도 쪽에서도 그냥 바로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다 지켜볼 수가 있게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인공 암벽도 조금 아찔하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또 한번 내려가시겠습니다. 예, 이 방이 옆방이랑 연결된 방이고요. 또 아까 보셨던 다락에서 내려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벽은 경량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 아이가 나간다든가 또 두 아이가 다 출가를 해서 이 벽을 트면 또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도를 따라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철봉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복도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은 빨래를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쪽은 화장실인데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안방용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한 개 화장실로 뒀고요. 그래서 세면대 2개와 화장대를 이렇게 연이어서 뒀고요. 화장과 드라이하고 옷 입는 것까지를 여기서 다 하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마루를 여기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그 웨트한 화장실이 아니라 드라이한 화장실을 많이 만드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막 첨벙대는 아이들의 특성상 드라이한 공간을 여기까지만 끊고 나머지를 웨트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세면대 2개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지금 단이 2개가 있는데요. 단 2개가 있는 거는 공간적으로 좀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의 어떤 그 치수상의 제약 때문에 생긴 건데요. 아시다시피 높이가 3m가 넘을 경우에는 계단에 계단 참을 1.2m 이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 1.2m라 그러면 이 복도보다도 더 넓은 폭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아까 올라왔던 계단을 2.9m로 끊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층고가 약 한 3.4m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쪽에서 해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방은 이쪽 아이들 방 쪽보다는 살짝 낮은 공간이 됐고 또 아래쪽에서 1층의 그 거실의 퇴마루 부분이 천장에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먼저 이쪽을 한번, 이 복도 끝은 이렇게 안방인데요. 이거를 열어놓으면 그냥 복도가 여기 안방까지 연장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안방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침대만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부부 침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작을수록 좋고 또 침대만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 저쪽 방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바닥의 크기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부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천장으로만 가지 않고 이쪽 끝에 옥상과 연결된 이쪽 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 앉아서 봤을 때는 이 낮은 쪽으로는 마당 쪽이 내려다 보이고 또 이 높은 쪽으로는 작은 창을 하나 둬서 저쪽에서 눈 비 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하늘만 보는 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이 드레스룸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다른 방들은 비교적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방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이 있죠. 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네, 방금까지는 저희 집이었고요. 이 문을 열고 나오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옥탑 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 저희 집과 옆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프라이빗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옥탑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굳이 좁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계단실을 완전히 넓게 여기를 쓰자고 해서 실제로는 어떤 옥탑방 계단실이지만 보시다시피 어떤 공연장으로 저희가 쓸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따로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 빨래도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넓은 계단이 있다 보니까 그 도서관 내지는 학교 놀이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옥상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한번 가보시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옥상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락방의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를 이용했는데 거꾸로 이 옥상에서는 이 경사를 이와 같이 스탠드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나중에 이 잔디를 텃밭으로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도 좀 심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다 한번 둘러보시면 옥상들 높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옥상에서 또 한번 꼭대기까지를 이렇게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 올라오면 거의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됩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저희가 그 두 집인 만큼 옥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옥탑에서 나오게 되면 이쪽 부분은 이제 테이블을 놓고 어떤 바베큐라든가 여기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 만들 계획이고요. 또 저쪽 편, 저쪽으로 이따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저쪽은 저희가 이 부분을 경사로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옥탑의 윗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집집마다 태양광들을 설치를 많이 한 집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 할 수 있을 거를 고려해서 경사를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신 대로 내부에서 위에까지 한 뼘도 남김없이 이렇게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용도냐면요. 자, 이거를 국기계양대 같이 여기다가 꽂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리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또 이쪽 코너, 그 다음에 저 윗부분에 두 군데 봉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야외 어떤 바베큐를 하게 되면 차양이 필요해서 파라솔을 놔야 되는데, 저희는 파라솔보다 여기를 그냥 천막식으로 다 덮어버리면 어떨까 해서 이 봉을 설치하고 나중에 하얀 천으로 위를 덮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쪽 편은 저 반대쪽과는 또 반대로 잔디밭으로 다 형성을 했고요. 이쪽 반대쪽 경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아이들이 겨울에 눈썰매를 탈 수 있게 이 경사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미끄러운데요. 이 고리에는 저희가 밧줄을 매가지고 아이들이 겨울에 눈썰매를 타더라도 밧줄을 잡고 올라가게, 계단보다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제 이 옥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이 배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옥상에서는 그 물 빠지는 드레인이 있고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걸리지 않게끔 그 위에 덮는 덮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낙엽이 큰 것만 몇 개가 덮이더라도 이 드레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잔디 밑에 토심이 한 15cm 정도 토심이 있고요. 이런 데는 물론 더 높고요. 그 밑으로 이런 부직포와 이 배수판이 있어서 이 밑으로도 다 배수가 되고 이쪽으로도 배수가 돼서 지금 보시는 이 구멍 쪽으로 물이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뚜껑을 덮지 않고 이런 이와 같이 만들므로 해서, 그리고 이 위에 데크를 덮음으로 해서 어떠한 것도 막힐 수가 없겠죠. 이 데크 밑으로 그냥 물이 다 쏟아져서 물이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마당도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쪽이 저희 남쪽 마당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잔디 깔린 데와 이쪽 대나무 있는 데까지가 저희 70평 대지고요. 이쪽 판교 쪽에서는 법적으로 담장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픈된 잔디밭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이
가운데 보이는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옆집 친구가 30년 동안 어려서부터 아버님 댁에서 키웠던 나무를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또 저쪽에서 보셨던 주차장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밀려 나온 저희 집 부분, 이 부분에 약간의 어떤 그 레이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큰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쉐이드 역할을 했고요. 아이들이 또 이 굵은 대나무를 타고 잘 놉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모래사장 같은 경우 저쪽 앞쪽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낮은 경계석으로 다 돌들을 바꾸면서 이거는 버리게 되는 높은 경계석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모래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모래와 물과 이런 잔디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설치한 건 없어도 아이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집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하얀색입니다. 안에 콘크리트 구조 벽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150mm 단열재, 그 다음에 그 위에 하얀색 퀵믹스라는 재료를 써서 칠을 했는데요. 뭐 살짝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옆집에 보시는 이 유명한 교수님이 설계를 하신 건물입니다. 사실 그 디자인적으로 이런 노출 콘크리트라든가 이 목재 같은 경우가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옆집 건축주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는 저희 같이 외단열을 한 경우가 단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 집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모양은 좋지만 이런 콘크리트로 간 경우에는 내단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단열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어떤 단열이라든가 또 어떤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단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바깥쪽에 칠을 해야 되고, 또 작은 만큼 좀 넓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흰색 건물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옆집, 이쪽은 참고로 저희 집은 아닙니다. 옆집인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같은 색깔과 같은 재료로 계획이 돼가지고 이런 두 동이 아닌 마치 4개 동의 어떤 시리즈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집을 설계하면서 외부적인 디자인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만 사용하면서 건축주로서 가장 필요한 어떤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공간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예, 오늘 소장님 작품 구경 잘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 작품에서 건축주이자 건축가이셨는데, 그럼 건축가로서 건축주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한테 점수 매기는 거죠? 예. 후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설계와 시공 기간이 좀 길었던 만큼 아쉬운 점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아쉬운 것들 그때그때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결과적으로는 저는 거의 뭐 90% 이상, 90점 이상, 예, 그렇게 건축주로서 만족을 하고요. 건축가로서는 글쎄 한 좀 적어야 되겠죠. 예, 앞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건축가로서는 한 80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했고요.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판교의 조성욱 소장님을 방문해서 소장님의 작품 그리고 건축주로서 이 주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에게 있어서 이 주택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작품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주택은 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나 상업시설에 비해서 너무나 다양한 건축주의 요구가 있고 거기에 또 건축가의 생각들이 합쳐지면서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주택은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오늘 건축학개론 여러분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